아침 5시 기적이 찾아온다. 나는 당신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 삶에 변화를 주고 인생 목표를 기적적으로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기획했다. 아울러 책에서 건강한 습관, 이상적인 자기계발, 차원이 다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주제를 상세히 나눠 아침의 힘을 보여주고자 했다. 사실 내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The 5am Miracle 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나 자신도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덕분에 인생의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했으며 이제 그 습관은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아침 5시의 기적을 널리 알리려 애썼다. 물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지만 여러 노력 끝에 습관이 되면 굉장히 다양하고 눈부신 경험을 하게 된다. 일단 이 책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침 5시의 기적을 정의하자면 이렇다. 인생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아침 식사 전에 하루의 주도권을 잡는 기적 같은 행동이다. 나는 하루 중 아침 5시가 최고의 시간대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다. 이에 따라 이 책 곳곳에서 아침 5시 기상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적극 주장하고 있다. 아침 5시라는 설정은 그저 편의상 정한 규칙일 뿐이지만 이것은 마법처럼 강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순간을 상징한다. 첫째, 아침 5시는 차분하고 조용하며 평화로운 아침 시간이다. 아침 5시의 세상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새의 지저귀과 함께 천천히 흘러간다. 그 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다. 둘째, 아침 5시는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일단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면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고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까지 경험한 적 없는 크나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맛본다. 셋째, 아침 5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에 따라 생활하며 원대한 목표를 추구한다면 아침 5시의 기적이 베푸는 무한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간을 잘 지키고 일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좋다.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꿈을 추구하면 마침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만약 당신이 아침 5시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날마다 뚜렷한 목표를 정해 종이에 기록하고 그 계획대로 실천해서 이룬 기적이리라. 다시 말해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들은 예상한 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 뿐이다. 당신의 성공을 보장할 순 없지만 나를 포함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이 놀라운 혜택을 맛보고 있다. 당신 역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 실행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다. 소중한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다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 놀라울 정도로 기운이 넘친다. 2.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생긴다. 3. 몸무게가 줄어들고 건강해진다. 4. 매일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한다. 5. 일정을 지연하는 방해 요인을 떨쳐낼 힘을 키운다. 6. 날마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춘다. 7. 체력, 의지력, 참을성이 향상된다. 8. 중요한 목표 달성에서 경이로운 진척이 이루어진다. 9. 정신이 맑아져 창의력이 높아진다. 10. 건강과 생산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른다. 당신만의 기적을 찾아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비록 나는 아침 5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꼭 새벽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해 뜨는 시간과 반드시 연관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적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며 누군가는 그 기적을 정오에 즐길지도 모른다. 아침 5시는 상징성을 갖는 시간일 뿐이며 당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하면 된다.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면 눈앞에 무한한 기회가 열린다. 다시 말해 당신이 선택하는 시간에 매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한 번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뉴올리언스에 간 적이 있다. 그때 친구들이 내가 묵는 호텔방에 들어와 시계를 아침 9시 46분으로 돌려놓았고 잠자는 내 모습을 촬영했다. 그건 내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 친구들은 몹시 즐거워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았다. 실제 나는 매일 아침 로봇처럼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전날 늦게 자면 늦잠을 자고 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날은 더 자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아침 5시에 일어날 수 없다면 그건 당신에게 이상적인 기상시간이 아니다. 5시는 그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자고 깨어 있을 때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침 식사 전에 하루를 지배할 수 있는가? 오래전 나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한 자기계발 코치와 인상 깊은 대화를 나눴다. 내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고 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도 즐겨 듣는 그는 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문구가 신경 쓰인다고 했다. 아침 식사 전에 하루를 지배하라는 말이 사람에 따라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일부 방문객들이 이를 듣고 깜짝 놀라 도망갈 것 같습니다. 한술 더 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화끈한 열정으로 끝장내자처럼 더욱 자극적인 말을 염두에 두고 있던 나는 그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조금 당황스러웠다. 아마도 그에게는 지배라는 말이 위협적으로 들린 듯하다. 나는 그와 생각이 다르다. 하루를 지배하는 내 모습을 상상할 때면 흥분된다. 어떤 업무를 끝낸 뒤 거뜬하게 다른 업무로 전환해 훌륭히 이를 완수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2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아침 5시 설계도에 따라 생산적이고 순조롭게 보낸 아침 일과가 그날의 업무로 자연스레 이어지면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을 느낀다. 사실 나는 이 책을 대부분 아침 시간에 썼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중요한 일과를 처리한 뒤 카페나 도서관 혹은 서재에서 6시까지 집필했다. 새벽을 활용하면 하루를 보다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 쉽게 말해 새벽에 중요한 일을 현명하게 처리할 경우 시간은 물론 정신적 여유까지 누리므로 남은 일과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이처럼
아침 식사 전에 하루를 지배하라는 말은 미리 희생하고 나중에 보상받자는 메시지가 핵심이다. 사실 행동 규칙을 세우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확고한 계획, 남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이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표를 갖는 것이다. 이렇듯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당신만의 아침 일과를 짤 수 있다. 아침 몇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경우 당신이 실현하고 싶어하는 목표는 더는 환상 속의 버킷리스트로 남지 않는다. 대신 당신의 꿈은 분기별 목표로 바뀌게 되고 인생을 변화시킬 목표들을 향해 매일 놀라운 발전을 만드는 일이 제2의 천성이 된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기초를 다지는 4가지 약속. 다음의 4가지 약속은 아침 5시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기초를 단단히 다져준다. 이 책을 읽으며 당신 스스로 4가지 약속을 하라. 하나, 매일 일과를 계획해 글로 기록한다. 둘, 최대한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 건강한 습관을 규칙적으로 실행해 옮긴다. 셋, 가장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넷, 진행 단계를 파악하되 필요하면 수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약속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4번째 약속은 이전의 3가지 약속을 종합한 것이다. 앞으로 전개할 내용에서 이 4가지 약속이 습관으로 바뀌는 과정을 상세히 소개할 테니 우선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늘을 최적화하기 위해 4가지 약속을 한다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일의 성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나는 열렬한 독서광이다. 책에 형광펜으로 밑줄 긋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당신도 이 책을 한자 한자 곱씹으며 읽었으면 좋겠다. 자주 사용하는 형광펜이나 펜 혹은 디지털 필기도구를 들고 시작해보자. 책을 읽으면서 야심찬 행동 목록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면 도중에 떠오른 멋진 생각을 놓치지 않고 반영할 수 있다. 책의 여백을 사용해도 좋고 별도의 노트에 작성해도 좋다. 또한 이 책의 부록으로 당신의 아침을 바꿔줄 액션 플랜을 준비했으니 활용해보라. 이 책은 실생활에 적응 가능한 전략을 다루고 있다. 이미 많은 실행과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최적화된 내용을 담았다. 한마디로 이 책은 당신이 혼란스러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간단하게 단계별로 정리한 방법을 제시한다. 집필을 마친 뒤 처음부터 쭉 살펴보니 내가 마치 매일 새벽에 일어나고 실수도 하지 않고 모든 1분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슈퍼 히어로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저 할 일을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물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완벽함을 목표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생산성이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끝없는 여정을 말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침 5시의 기적을 밑바탕으로 한 성공은 매일의 선택,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를 향한 약속, 아침마다 새로 시작하는 기회를 의미한다.
다행히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실패가 다음날 아침까지 되풀이되지는 않는다. 아침 5시에 동이 트면 말 그대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뜨는 법이다. 잠시 숨을 돌리고 다음의 3단계에 주목하라. 1단계 계획.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한다. 2단계 실행.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해둔 시간에 집중함으로써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룬다. 3단계 검토. 일주일에 한 번 지난주에 한 일을 돌아보고 다음 주에 할 일의 계획과 실행을 검토한다. 한마디로 계획, 실행, 검토가 전부다. 벌써부터 아침 5시의 기적으로 이룬 당신의 성공 소식이 듣고 싶어 마음이 설렌다. 솔직한 조언, 실컷 늦잠을 자보자. 나는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과 저지르기 십상인 실수 및 문제를 다루는 솔직한 조언 공간을 마련했다. 이는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경험한 것으로 위험을 피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순조로운 진행을 돕기 위한 조언이다. 가장 먼저 중요한 조언은 이것이다. 절대 내일 아침 5시에 기상하지 마라. 제발이지 내일 일찍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이미 의욕이 충만하다는 것은 잘 안다. 어서 시작하고 싶은 기분도 이해하지만 아직은 이르다. 이른 아침 일과를 소화할 준비도 하지 않고 당장 내일부터 아침 5시에 일어나면 당신은 나를 원망할 테고 절대 이 책을 끝까지 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아보자. 내일은 마음껏 늦잠을 자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그럴 것 없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고통 없이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단계별로 설명할 테니 말이다. 아울러 과학적으로 고통을 즐기며 인생을 적극 바꾸고 싶어하는 독자를 위한 설명도 추가했다. 어느 쪽이든 내일은 당신의 휴일이니 마음껏 누려라. 핵심 요약. 아침 식사 전에 하루를 지배하기. 1. 아침 5시의 기적이란 인생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자 계획적으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아침 식사 전에 하루의 주도권을 쥐는 기적 같은 행동이다. 2.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보다 생산적으로 보내는 것부터 남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이 주는 고요함을 만끽하는 것까지 놀라운 혜택이 많다. 3. 아침 5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꼭 새벽에 일어날 필요는 없다. 하루를 시작하고 지배하기 위한 기적의 시간은 얼마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아침형 인간이 얻는 놀라운 혜택 10가지.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기분이 기막히게 좋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므로 여기 아침 5시 기상에 가치를 더해줄 놀라운 혜택 10가지를 소개한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당신의 등을 확실하게 떠밀어줄 10가지 혜택을 살펴보자. 1. 하루의 시작을 계획하면 일정이 순조롭다. 이 혜택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이른 기상을 결심한 첫날에 가장 현실적으로 어울린다. 가령 평소보다 딱 15분 일찍 일어나 하루를 계획할 경우 당신은 하루를 지배할 준비를 마친 셈이다. 1분이라도 더 이불 속에서 버티려고 꼼지럭거리다가 허둥지둥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당신은 이미 하루 일정을 정확히 기록한다. 또 필요한 일과 불필요한 일을 미리 분류하고 약속 시간 및 필요한 준비 사항까지 확인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일정표를 업데이트하면 하루 일정을 순서대로 소화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단지 계획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정을 짜서 메모하는 것이 전부다. 아침 5시 기적을 성취하고자 할 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아울러 계획은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핵심이다. 2. 완벽한 고요를 만끽한다. 이른 아침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특히 가족이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은 더욱더 그렇다. 그 황금 시간은 반복적인 일상에 쫓기느라 쉽게 놓치고 마는 즐거움을 만끽할 소중한 기회다. 독서, 명상, 기도, 요가 등 조용한 활동이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촛불을 켜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도 좋고 아니면 침묵 속에 앉아 있어도 좋다. 나는 어수선한 유형이라 한동안 명상을 거부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조용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설령 당신이 나처럼 생산성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혈액형이 A형에다 포부가 큰 사람일지라도 인생을 천천히 만끽하도록 주어지는 단 몇 분의 혜택을 무시하지 마라. 3. 더 잘 자고 더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알람이 울릴 때 규칙적으로 일어나려면 정해놓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필요한 만큼 숙면을 취해야 한다. 내가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바꾼 뒤 뜻하지 않게 얻은 수확 중 하나가 수면 습관이 좋아졌다는 점이다.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지만 그중 규칙적인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한 나는 취침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었고 결과적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기 위해 업무를 일찍 마쳐야 했다. 그리고 업무를 일찍 마치려면 하루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했다. 이제 감을 잡았는가? 하루에 딱 한 가지 규칙이라도 확실하게 세워놓으면 그것은 다른 선택사항에도 영향을 미친다. 질 좋은 수면은 오로지 규칙과 준비가 좌우한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 몸과 마음도 자연스럽게 쉴 준비를 한다. 4. 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한다. 나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에 그리 단정치 않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에는 까치집이 생기고 눈에는 눈곱이 끼며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입냄새가 난다. 더구나 나는 만면에 해맑게 미소를 띠며 일어나지도 않는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모습이다. 요즘 나는 활기차게 일어나 아침 일과를 시작한다. 태어난 유전자에 활력이 넘쳐서가 아니다. 습관, 체계, 선택의 결과이다. 즉 꾸준히 되풀이하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침 일정 중에서도 나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활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활기란 건강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연적인 부산물로 대단한 능력이 있다. 처음부터 활기차게 살 수 있다면 왜 무기력하게 지쳐 있겠는가? 나가서 달릴 수 있다면 왜 소파에 누워있고 싶겠는가? 활기가 넘친다면 일부러 망설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제7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여기서는 당신의 아침을 즐겁고 긍정적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아침에 웃으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결심할 경우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자 노력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5. 집중력이 향상된다.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집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당신뿐이라면 이는 당신 앞에 빛나는 기회가 펼쳐진 것이나 다름없다. 새벽에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소음과 방해가 없다는 점이다.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전혀 없다. 스스로 소음을 만들지 않는다면 말이다. 많은 사람이 TV를 켜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침 토크쇼, 뉴스, 만화를 틀어놓거나 전날 저녁에 시청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찾아본다. 집중해서 실행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먼저 TV처럼 집중을 방해하는 대상을 없애야 한다. 불필요한 방해를 없애겠다는 결심이 확실할 경우 집중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집중이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집중해서 아침 일과를 실행하고 거기서 얻는 단순함을 받아들이면 집중이 주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6. 정신이 맑아지고 창의성이 발달한다. 정말로 중요한 일을 늦은 밤에 해본 적이 있는가? 그 결과가 어땠는가? 당신도 나랑 비슷하다면 아마 정신을 다잡느라 씨름했을 것이다. 내가 지치면 명료하게 생각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종종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오랜 시도와 실수 끝에 나는 두뇌가 가장 명석해지는 시간은 오후가 아니라 오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켈리 맥고니걸은 왜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 라는 책에서 의지력은 무한한 자원이라 주장하며 잠을 자면서 의지력을 기르는 방법을 소개한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이면 비축해둔 자제력과 충만하던 업무 욕구는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다가 결국 아주 간단한 일조차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타고난 두뇌 회전 기능을 잘 활용하고 싶다면 이른 아침에 최대한 집중해보자. 이른 아침이 꼭 적당한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글을 쓰려고 저녁에 맥주 한 잔 마실 시간까지 기다리지는 말자. 7. 더욱 매력있고 건강한 신체로 바뀐다. 내가 선택한 최고의 아침 일정은 집중이 필요한 중요한 프로젝트나 건강 관리다. 급히 끝내야 할 프로젝트가 없으면 나는 아침 5시에 그린 스무디를 마시고 운동 코스를 달린 뒤 기구를 사용해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을 한다. 아침은 자신을 관리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잽싸게 체육관에 다녀오려고 아주 짧은 시간을 내거나 자기 관리에 전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아침 5시에 할 수 있는 일과 중에서도 특히 건강한 아침 식단과 운동은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몸무게가 마법처럼 줄어들지는 않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대개 운동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건강한 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한다. 이런 사람은 몸무게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몸무게가 줄어들면 자신감이 높아진다. 이것은 나를 비롯해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통했고 당신에게도 통할 방법이다. 8. 나날이 생산성이 높아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생산성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잔류 효과를 누린다. 아침을 계획적으로 시작할 경우 하루를 계획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나 역시 늦잠을 자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일찍 일어나는 날에 비해 생산적으로 보내지 못한다. 계획적으로 일찍 일어나면 계획에 따라 하루를 보낸다. 반면 계획 없이 하루를 즉흥적으로 보낼 경우 예상대로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낳는다. 훈장을 받은 군인처럼 업무를 완수하며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한다. 9. 위대한 포부를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다. 생산적이란 할 일을 완수한다는 의미지만 아침 5시의 기적이 전달하려는 기본 취지가 단순히 더 많은 일을 끝내자는 것은 아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기회의 문을 연다는 의미다. 그때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예전에 누리지 못한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서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낭비할 수도 있다. 그 열쇠는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결정하는 데 있다. 아침 5시의 기적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위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 확고한 계획을 갖고 아침 일찍 눈을 뜬다. 간절히 열망을 성취하고자 시간을 따로 마련했을 때 당신은 위대한 포부를 향해 성큼 다가설 수 있다. 예컨대 마라톤을 연습하고 책을 집필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그 밖에 가치 있는 것을 할 시간이 생긴다. 하루에 딱 1시간일지라도 주 5일이면 당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진척을 이루기에 충분하다. 10. 크게 성공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전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 버진 그룹을 창업한 리처드 브랜슨, 보그의 편집장 애나 윈터,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사업에서 놀라운 성공을 보여준 그들은 모두 아침형 인간이다. 브랜슨과 윈터는 아침 5시 45분에 일어나고 슐츠와 쿡은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한다.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마거릿 대처,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찰스 다윈 같은 유명 인사도 마찬가지다. 계획과 성공, 이른 기상과 대단한 성공, 계획적인 아침과 세상을 바꾸는 힘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 놀라운 성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싶다면 내일 아침 당신의 첫 번째 일정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